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열과 에너지, 에너지와 열 단원에서, 오늘부터는 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열받는 단원이라고 해서, 열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바로 기체가 하는 일입니다.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일인데요. 자, 우리가 역학단원에서 일을 이제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일은 힘 곱하기 그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거리를 우리가 일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의 정의를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이 받는 압력은, 압력이 크기 위해서는 뭐가 커야 되냐면요, 바로 힘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힘에 비례하고요. 이제 무엇에 반비례하냐면, 바로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넓이, 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압력은 적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말해서 뭐 칼이랄지 송곳이랄지 이렇게 면적이 작은 녀석들을 쓰게 되면은 이제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분모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힘은 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힘은 힘은 압력 곱하기 이제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식에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힘 자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을 다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힘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힘은 압력 곱하기 뭐가 됩니까? 바로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아있죠? 거리가 남아있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거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면적 곱하기 거리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면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적의 이 거리, 여기서 이제 높이가 되겠네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곱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맞습니다. 바로 부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은 압력 곱하기 바로 이제 부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거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리, 바로 뭐가 된가 한다. 바로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부피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일은 무엇을 변화시킨다? 바로 일은 부피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이라는 것은 부피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피도 이제 증가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기호로 정리하면, 자, 일이라는 것은 이제 W가 되고요. 자, 압력은 P가 됩니다. 자, 부피는 볼륨, V가 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 앞에 이렇게 세모, 델타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는 P 곱하기 델타 V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부피 변화에 관한 일을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만약에 부피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자, 일은 어떻게 되겠죠?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만약에 부피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피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요. 부피가 줄어들었다면 자, 1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겁니다. 1은 0보다 작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일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일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은 부피가 줄었지만 밖에 있는 녀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피가 는 게 되겠죠. 그 녀석이 한 일을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곱해져 있네요. 네,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X축이 부피이고, 자, Y축이 압력이라면, 자, 이때의 이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가로, 압력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이 면적은 바로 이 녀석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일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열 파트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인 일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일에 이어서 알아야 될 또 다른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때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고로 기호로는 U라고 이렇게 써요. U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내부 에너지는 자, 기체 분자 입장에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자꾸 글자가 틀리는데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같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기체들은 전부 다 이상적인 기체인 이상기체를 배우는 겁니다. 실제 기체가 아니고 이상적인 기체를 배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상기체라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점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다? 바로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오직 무엇만 생각하겠다? 기체 분자에 뭐만 생각하겠다?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체 분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운동 에너지만을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냐면요. 바로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체들은 뜨거워서 미쳐서 날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바로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바로 온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일과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드디어 오늘의 종착점인
바로 연력학체 1법칙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연력학체 1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 1법칙입니다. 1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2법칙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2법칙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체 1법칙이고요. 자, 제가 별표를 많이 치진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별표를 한번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연력학체 1법칙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연력학체 1법칙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Q는요. 여러분 Q는 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델타 U라는 것은요. 델타 U라는 것은 자, 여러분 U는 내부 에너지죠. 그래서 자, U는 내부 에너지, 델타가 붙었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W는 뭡니까? W는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아는 게 우리들의 일이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기관,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고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뭐를 하게 된다?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이라는 것은 바로 부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일을 했다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리하도록. 열을 가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일을 한다. 다시 한번 열을 가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력학체 1법칙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는에 있습니다. 는이라는 것은 양쪽이 같다. 열을 가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생기고 일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같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열 에너지가 뭐가 된다? 바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죠. 앞뒤가 정확하게 같게 된다. 의미는 바로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열과 에너지, 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체가 한 일,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 이어서 두 개를 정리해서 연력학 제1법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우면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조회수 높여주시고요. 여러분도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가민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